안녕하세요. 도우찬 회계사입니다. 네.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에스테이트 앤 기프트 텍스인데요. 실제로 이 상속하고 증여세는 한국하고 그 상속 증여세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한국은 예를 들어서 받는 분들이 텍스를 내잖아요. 네. 텍스를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이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게 되게 됩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차이가 있고요. 네. 금액도 그러니까 상속하고 증여세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1인당 내가 어떤 다른 사람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200만 불이니까요. 하나로 따지면은 대략 1인당 1,3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억 정도를 그냥 줘도 네. 어떤 상속세나 증여세에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세금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금액이 꽤 말이거든요. 크네요. 네. 네. 굉장히 크죠. 그래서 네. 부부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더블이 되니까 300억 가량을 뭐 상속이나 증여를 해도 네. 텍스를 내지 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정말 다르네요. 한국하고는. 네. 사실 이 부분이 이것도 그때 2017년 세제개혁 때 이게 많이 2배 정도 늘어난 금액이었거든요. 그때 1인당 한 50억씩 됐는데 이게 금액이 이제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네. 금액이 2배 정도 증가를 됐고요. 그러면서 또 바이든이 그 대통령이 되면서 이걸 금액을 줄인다 그랬거든요. 이게 원래대로. 네. 근데 아직까지 줄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네. 2021년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요. 네네. 1인당 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네. 증액이 됐고 또 이거 외에 별도로 우리가 이제 기프트, 증여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1년에 그 또 면세 금액이 있거든요. 네. 그게 작년까지는 15,000불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그 16,000불에 22년 기준에서 16,000불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16,000불 주면은 아까 말씀드리는 그 1,200만 불에 또 그게 포함이 되질 않아요. 이건 또 별도예요. 네. 그러니까 증여만 생각했을 때 한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금액이 16,000불이고요. 네. 부부일 경우에는 뭐 16,000불 각각 준다고 치면은 32,000불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또 2배로 늘어날 네네. 수 있고. 네. 그리고 16,000불이 넘지 않는다면은 뭐 그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네. 그렇지만은 16,000불이 넘어가서 증여를 한다고 치면은 보고할 의무는 발생을 합니다. 세금을 내지는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남한테 그 증여한 금액이 1,200만 불을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그 세금 낼 거는 없는 거죠. 네네. 하지만 그 매년 그 한도 금액인 16,000불이 넘어가면은 보고할 의무는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보고는 해야 네네. 되는데 일단 네. 뭐 세금은 세금은 낼 내지 건 않아도 없고요. 된다. 그래서 네. 그 양식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 709라는 폼인데 그 양식을 통해 가지고 보고만 할 뿐이고 텍스 낼 건 없는 거죠. 네. 네. 네, 상속 증여세 알아봤고요.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재미나게 이 상속하고 증여를 네. 집을 예를 들어서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상속을 하는 게 낫겠냐 그런 개념을 한번 잠깐 짚어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거든요. 항상 좀 고민이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집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프로퍼티 꼭 집이 아니라도 네. 어떤 재산과 자산이 있어가지고 상속이나 이제 증여를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상속 같은 경우에는 먼저 증여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집을 예를 들어서 증여를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줬다. 집을 이제 어떤 재산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럼 이 증여를 하게 되면은 그 받는 사람은 내가 어떤 돈을 주고 산 게 없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이제 받은 사람이 집을 팔려고 할 때 그 원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집을 이제 그거를 캐피탈 게인이 이제 발생했느냐 안 발생했느냐 그거를 이제 따져보는데 집 같은 거 팔 때요. 네. 그러니까 산 가격하고 판 가격하고 그 차익이 발생하면은 그 캐피탈 게인 플러스가 나면 캐피탈 게인을 텍스에 해당이 돼서 그걸 또 따져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를 받게 되면은 그 준 사람의 그 원가를 그대로 갖고 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0만 불짜리 집을 이제
애초에 이제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B라는 사람한테 그 집을 그냥 증여를 했어요. 네. 근데 이 B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집을 판다고 했을 때 이 B라는 분이 뭐 한 40만 불에 이제 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럼 40만 불에 팔면은 그 원가 그 애초에 그 기부자가 20만 불에 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만 불에 내가 마침 B 씨가 20만 불에 사서 40만 불에 판 것처럼 그 금액이 20만 불의 그 양도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캐피탈 게인 텍스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네. 또 따져보면 또 이제 홈 익스클루전 해가지고 또 부부일 경우는 50만 불까지 양도 차액을 이제 감면을 해주지만은 일단은 그 원가 계산을 할 때 증여를 받았을 때는 원래 최초 그 증여자가 그 산 구입 가격이 그게 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근데 그 상속을 받는 경우에 이제 그 집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그 집을 상속을 받았다 하면은 네. 그 부모님이 산 가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원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돌아가셨을 당시에 그 시세를 따져요. 페어마켓 밸류를 따져가지고 네. 그 나중에 이제 그 자녀들이 예를 들어 집을 판다 그랬을 때 네. 부모님의 산 그 집 가격을 원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셨을 당시에 그 시세를 가지고 따지게 된다는 거죠. 네. 똑같은 그 아까 말씀처럼 20만 불의 집을 사가지고 그 상속했을 당시 돌아가셨을 당시에 한 집 시세가 30만 불이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40만 불에 판다고 쳤을 때 20만 불짜리를 40만 불에 판 게 아니라 상속 받았을 때 그 당시의 시세의 밸류인 30만 불에 사서 40만 불에 그 팔은 10만 불의 그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20만 네. 불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재산 같은 거를 했을 때 증여는 오히려 더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 따질 때. 그러네요. 네. 이게 원가를 따지니까 아무래도 뭐 그게 자꾸 오르니까요. 그죠? 네. 가격이. 네. 그래서 그 상속에서 거기서도 이제 용어가 스텝업 베이시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단계 그 실제적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세로 스텝업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그걸 계산을 해준다는 개념이거든요. 네. 상속했을 때는요. 네네. 아, 그래서 증여보다는 상속이 어쩌면은 뭐, 그쵸. 그 어떤 경우에는 나올 수 있다는 네네. 말씀인데요. 근데 그 바이든도 이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것도 없앤다 그랬거든요. 스텝업 베이시스를. 오. 그러니까는 그 상속받는 게 증여하는 거하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스텝업 베이시스 이 개념을 없애버린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없애지는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아직은 적용이 되는 거군요. 예. 지금까지는 스텝업 베이시스 쓸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현재는 지금 그런 현재는 상황이다. 항상 네. 현재 기준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게 네네. 이제 어떤 정권이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 텍스도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이제 크게 관심 갖고 또 중요한 거는 거의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요번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3자 그 결제 플랫폼을 이용할 때 네. 그 600불이 그러니까 거래 금액이 600불이 넘어가면 아마 이제 그 1099K라는 걸 이제 받으실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네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건 아닌데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거래 금액이 요번에 바뀐 건 600불이 넘어가면 그 1099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2만 불이 넘어가야지만 됐고 또 거래 횟수도 200회 이상 어떤 거래가 있어야지만 이 1099K라는 걸 받았거든요. 네. 근데 금액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그 거래 금액이 뭐 600불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페이팔이나 뭐 벤모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치면은 무조건 1099K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그게 단순하게 내 개인 간의 어떤 결제 상황이고 상품을 뭐 받거나 아니면 서비스 거래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개인 간의 네네. 거래였다면 개인 간의 네. 그 뭐 선물 기부 환불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뭐 네. 600불이 넘었을 경우에도 네네네. 네. 근데 일단은 보통 이제 뭐 1099 이런 K를 받게 되면은 또 텍스 보고 용이라고 하면은 좀 당하실 수는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일단 국세청에서 왔다 그러면 예.
그런데 이게 IRS에서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1099라는 거는 그러니까 페이팔이나 이제 벤모 이런 데서 이제 발급을 할 거예요. 네. 발급을 하면서 그 거래를 했던 당사자들한테도 보내주고 또 IRS에도 보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받으면은 그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래도 신중하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 네. 거죠. 무조건 네. 무시했다가는 IRS에는 보고가 됐는데 내가 어떤 내 개인적으로 텍스 보고를 안 하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 그 말씀드린 대로 내 개인적인 걸로 쓰고 어떤 상품의 서비스 거래 대금이 아니라고 치면은 상관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를 또 증명을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네. 네. 이게 사실 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혼선은 빚어질 것 같아요. 이게 뭐 상품, 요번에 2022년도에 이런 바뀐 텍스폼 세율에 바뀐 그 텍스에 의해서 이제 기준이 돼가지고 또 이제 보고를 하게 되니까요. 네. 좀 혼선 빚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다는 네. 거.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IRS에서 이제 2만 불이 아니라 600불 이상까지 너무 그러니까 그 모든 아주 적은 거래 금액도 이제 뭐 아주 현미경 보듯이 네. 모든 거래에 대해서 이제 주시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IRS에서도. 그래서 거기서 만약 이제 뭐 텍스 걷어들일 게 있으면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서 이제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네. 황 기사님, 뭐 올 한 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 새해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또 건물을 또 옮기셨죠. 네, 사무실을. 사무실 네. 제가 일단은 21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청취자 여러분께서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에는 그 원하시는 것들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무실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고객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찾아오시게 되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제가 건물이 기존에 있던 데서 지금 새로 옮기는 오피스가 중앙일보 건물 2층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제가 또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서도 제가 사무실을 중앙일보 2층 건물로 이전하겠다는 것만 먼저 알려드립니다. 네네. 그렇죠. 이제 새해가 되고 이제 텍스 보고 시즌 되면 많이 바빠지실 네네. 텐데 문의도 많이 하실 거고, 네. 일단 그 사무실 위치는 중앙일보 건물 2층으로 이전을 네네. 하셨고, 나머지 뭐 전화번호도 그대로고 네, 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회 기사님, 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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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